안녕하세요. 코코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네, 순통이 조금 트이셨나요? 지수가 조금 오르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아우성이네요. 그죠? 다시 들어가는 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 구간을 통해서 물량을 줄여야 하는지, 그죠? 여러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장의 추세의 방향만 잘 감지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시장의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인지,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인지, 그 부분만 잘 감지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주 특징 섹터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 전략에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ADR 지표를 통해 시장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관리하는 노트를 통해서 시황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시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계좌에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비교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베팅했을 때의 영향력이 어느 쪽이 더 좋으냐, 더 영향력이 크냐, 이걸 확인하는 게 저의 방식인데, 일단은 그래도 지수를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최근 지난주의 모습을 보시면은 에너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에너지 값이 이렇게 잘 살아 있는데요. 영업 거래일로 치면 6일 정도 지금 상방의 에너지 값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일 동안 상승의 에너지 값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초기에는 사실은 에너지 값, 상승 에너지 값을 충분히 잘 반영하지 못했다가 나머지 후반 3일 정도, 3일의 거래일 정도에서는 좀 강력하게 에너지 상승분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주로 소형주 위주로 그 상승 에너지 값을 펼쳤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소형주 위주로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DL 지표를 잠깐 살펴보면요. ADL 지표라고 하는 것은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누적시킨 그런 차트거든요. 지금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지금의 추세가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하락 추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난주 들어서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반등하는 모습이 좋았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추세 하락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전체적인 추세를 돌렸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아직 이른 감이 있죠. 하지만 지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꼭 확인을 해보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이렇게 파동이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파동을 보여줬고 다시 하락 후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저점은 높인 상태다. 그죠? 그리고 고점도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부분만 띄워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의 어떤 기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문제는 아직까지도 위에 첨첩이 쌓여 있는 물량들을 다 해치고 나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 값이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추세 하락선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추세 하락선까지도 아직까지 여유가 좀 남아 있다. 이 부분까지도 돌파하고 다시 조정받고 재차 상승한다면 조금 더 지금의 반등보다는 조금 더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내고 그동안의 하락세를 좀 반등의 모습으로 전환시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런 감은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 흘러내리는 모습에서는 어느 정도 탈피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모습은 지난 8월 중순경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8월 중순경에 한번 나왔는데 더 이상 상승을 시키지 못하고 전 저점을 무너뜨리면서 더 크게 우려를 나타냈던 부분이 있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 추세적 전환의 시작일지는 조금 더 시간 요소를 확인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쪽이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또한 하락 추세선을 지금 벗겨내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였죠.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어디까지도 올라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올라간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라간 이후에 어느 정도 수정을 받고 다시 재차 반등하느냐, 어떤 식의 N자 파동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추세 하락선을 완전히 벗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도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금 조금 더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코스닥, 코스피 두 개를 통합해서 보는 게 주로 저의 ADR 지표 점검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 합쳐서는 조금은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반등했다, 반등의 자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계속 경계감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10점 만점에 각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10점 만점에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코스피는 한 7점 정도까지 다시 회복을 했고요. 많이 떨어졌을 때는 4점까지 떨어졌었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5점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8점까지 급하게 올려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R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ADR 지표는 ADL과 달리 순수하게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의 누적, 그 차이의 누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동일하다면 100이라는 그런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서 상승 종목수가 한 종목이라도 많으면 이제 100보다 더 높은 수치가 기록이 되고 한 종목이라도 더 하락 종목수가 많다면 100 이하, 그러니까 99, 98 이런 식으로 그 수치가 기록이 되는데요. 주로 보는 것은 우리가 20일 이동 평균, 그러니까 ADR 20일 이동 평균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는데요. 자, 우선 거래소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조금 크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ADR은 어떤 박스권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상단선은 보통 125% 정도 수준, 그 다음에 하단선은 보통 85 정도 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그보다 더 올라가면 밑으로 이제 반대로 하락 반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또 85보다 더 떨어지면 다시 상승 반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 사이에서 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ADR의 20일 이동 평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통 HTS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ADR의 모습은 이렇게 20일 이동 평균을 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85를 무너뜨리고 한참 더 떨어져서 심지어는 전 저점까지 밀려 내려간 상황이다. 상당히 우려될 만한 상황까지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편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차라리 지금은 어떤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의 에너지가 나와도 절대 이상한 자리가 아니다. 그죠? 70을 하회하고 그 65 정도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지지난주였죠. 그러니까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거 어느 정도 반등의 모습이 예상될 수도 있다. 전 저점까지도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이 됐었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가까스로 85 정도까지 회복을 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125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 앞으로 제법 상당 기간 동안에 ADR 지표,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의 수가 하락하는 종목 수보다 훨씬 더 많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뭐 65 밑에 70 이렇게 돌파한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125 이상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파동을 반드시 만들겠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동안에도 계속 어떤 파동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파동을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좀 대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125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올라가는 ADR 지표를 이용해서 지수도 함께 따라가줘야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다 볼 수 있습니다. ADR 지표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가 정확하게 상방의 에너지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형주를 주로 누르고, 그죠? 대형주를 주로 누르고 중소형주 위주로 지수를 주가가 올라간다.
또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대형주가 이 지수에 대한 반응이 더 크고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대형주의 분위기와 또 중소형주의 분위기를 이 ADR 지표의 방향성과 또 지수의 방향성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상승의 방향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겠죠, 당연히. 하지만 지수는 내리고 ADR 지표는 올라간다면 대형주가 부진하는구나. 또 반대로 지수는 올라가는데 ADR은 떨어진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소수의 종목, 특히 대형주 위주의 소수의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중소형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구간이다. 이렇게도 또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수적인 부분과 ADR의 지표가 모두 다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도 조금 크게 보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제가 계속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에 대한 그런 비율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두 가지가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5, 그 다음에 높은 상승단에는 125 정도를 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렇게 작년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급락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급반등하는 모습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리스크 아주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바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너무 많이 빠졌었죠. 60도 무너뜨리고 거의 50도 위협을 받는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작년 코로나 사태에 발생했을 때 떨어졌던 ADR 수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만한 그런 내용인가? 코로나 사태만큼 지금 떨어지는 그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예견됐던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구간은 틀림없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약 한 80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최소한 전고점인 110 내지는 더 도파해서 한 125까지도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모습이고 다행스럽게 지수도 지금 그런 방향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반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어느 정도 좀 지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수를 준비하는 구간으로 또 이미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에는 이미 지난주에 제법 많은 매수를 또 했죠. 저는 상당히 크게 많은 현금 비중을 크게 올렸다가 이제 다시 주식 비중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막연한 공포에 계속 휩싸여 있을 필요는 절대 없다.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 요소에서 항상 우리가 그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탐욕과 공포 이 두 가지를 다스릴 수 있는 감정 요소에 대한 훈련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고 정말 기계적으로 또 내가 세우는 그 기준을 잘 지키는 쪽으로 갔었다면 큰 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섹터들이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도 지금 보여드리는 그 순위를 이 순위를 제가 이제 이 카페에다 올리죠. 항상 금요일 또는 토요일 날, 한국 시간 금요일 또는 토요일 날 제가 이 집계를 해서 네이버 카페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매주 금요일 토요일 게시판을 확인해 보시면 그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쭉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주도주를 통한 관심 종목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요. 섹터와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관심 종목이라는 말을 쓰죠. 관심 종목에다가 이런 종목들을 잘 리스트업 해놓고 나중에 이 종목들이 우리가 정말 좋은 타이밍, 매수를 해도 좋겠다는 좋은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를 만든다는 의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지금 바로 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 있는 종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만큼 섹터의 힘이 강하고 그 섹터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이미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이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구경만 하고 그냥 뭐 내 거 아니야라고 던져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내가 꼭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 종목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되었는지, 왜 이 종목이 핵심 주도주로 계속 성장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뭐 실적도 점검해 볼 수 있고 뉴스와 또 어떤 분위기 또 수급 이런 여러 가지들 한번 이렇게 분석해 봄으로써 정말 좋은 공부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종목들이 예상치 않게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급락이 멈추고 다시 재반등하는 기회가 왔는데 가격이 많이 싸졌다라는 또 매수 타이밍이 포착되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면은 지체 없이 바로 공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늘 모니터링 하자는 그런 의미가 바로 관심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꼭 포함시켜 놓고 하루에 한 번, 뭐 많이 바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그 종목들의 변동, 가격의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지난주에서 가장 크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타이어 관련 섹터입니다. 자, 타이어 관련 섹터에 지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그동안에 조금 조정세가 크게 나왔던 부분을 다시 대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하락 추세선을 지금 상승 돌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타이어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타이어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타이어 섹터에는 제가 9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바로 효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52주 저가 대비 541%나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배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고점 대비 하락률은 지금 약 한 12% 정도 조정을 최근에 받았죠.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어떤 추매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또 추매의 대상이 아니라 신규의 종목으로 보기에는 조금 다소 높은 위치에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실적이 조금 이제 그 실적의 방향성이 조금은 피로감을 가질 만한 그런 구간으로 접어든다.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색깔을 조금 연한 노란색으로 했죠. 물론 지금 이 주도주의 이 섹터 내에 가장 큰 주도주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신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물론 코카는 지금 핵심 주도주로 이 종목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기가 나왔을 때도 특별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는 것을 전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홀드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꽤 많은 수익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난주에 약간의 물량을 더 추매했던 그런 상황인데 신규 접근하고 물량을 이익을 담보로 추매하는 것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섣불리 그냥 신규로 접근하시는 것은 좋은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이제 이건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들은 앞으로도 성장성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 세 종목은요. 지금 상당히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위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담보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모니터링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음 섹터는 어떤 섹터가 있냐면요. 지금 이제 상위 12위 안에 드는 섹터부터 지금 제가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섹터가 비철금속 알루미늄 섹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비철금속 알루미늄 섹터가 여기 하나 있고요. 요거를 제가 조금 더 키워볼게요. 여러분들 좀 더 잘 보이시게. 네. 비철금속 알루미늄이라는 것도 있고 또 섹터 내에 어떤 게 있냐면 비철금속 니켈이라는 것도 지금
12위 안에 이번 주에 이제 특히 재진입을 했는데요. 자, 니켈, 뭐 알루미늄 이건 다 뭐죠? 네, 결국에는 원자재입니다, 그죠? 이 원자재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크게 잘 다루는 섹터는 아닙니다. 제가 별로 다루지 않는 섹터들이 제가 뭐가 있냐면은 항상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 관련주, 금융주, 그러니까 은행주죠. 또 정권주, 그다음에 보험주. 이런 종목들은 제가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주도 그렇게 선호해서 뭐 반드시 매매를 안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크게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원자재 가격에 상당히 많이 연동을 하는 그런 분위기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기업 실적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다기보다는 전 세계의 어떤 산업 사이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원자재의 동향, 수급 동향, 또 가격 동향에 따라 연동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 방향으로 지속하는 것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지금 뭐 원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꾸준히 계속해서 상향을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기에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재나 또는 은행 금융 관련주는 잘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번에 다시 알루미늄주, 니켈주와 같은 섹터들 거기에 포함된 종목들이 조금 좋은 모습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 하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한번 시켜봐 드리는데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좀 컸습니다만 지금 다시 재차 반등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전 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야만 핵심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아직 그걸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방으로 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 섹터가 지금 사실은 전체 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섹터들 등수의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동안 좋은 상승 여력을 보여줬다. 상승의 힘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보시자면은 지금 알루미늄 섹터에 들어있는 종목은 총 4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다른 종목을 관심 있게 보지 않고 이제 사마 알루미늄 한 종목 정도를 관심 있게 보긴 하는데요. 이 종목도 제가 지금 아까와 같이 진한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연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죠. 그만큼 관심은 가질 만한 종목이지만 크게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믿음이 안 간다 하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비철금속 알루미늄 섹터에서 꼭 한 종목을 관심 갖는 종목이 뭐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마 알루미늄 정도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는요, 수소 전기차 인프라. 이번에 이제 수소 전기차들이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좋은 모습을 보였죠. 전기차 인프라도 있었고, 또 수소 전기차 기타 부품, 그죠? 이런 종목들이, 이런 업종 섹터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12위 안에 두 섹터가 지금 포진되고 있다. 그 밑으로도 쭉 보시면은 수소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소 전기 연료 전지라든지, 그죠? 수소 전기가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수소 전기차 인프라 여기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볼 텐데요. 우선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지그재그 패턴을 보이면서 상승하는 모습. 지금에서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리는 모습. 조정 구간이 반드시 나오지만 지난번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올려나간다는 모습. 어떤 의미예요? 추세가 상방이라는 거죠. 그죠? 추세 상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업종 섹터를 섣불리 빨리 내리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세 추종의 전략을 이용하는 저로서는 반드시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움직이지 단순히 그냥 좀 떨어진다고 해서 공포를 가지고 일단 물량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느 정도 기술적 각 개별 종목에 접근해서의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념 익절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미 수익을 많이 봤다면 기념 익절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손실이 막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반드시 수익이 많이 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비중이 적은 종목들이 손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중이 많지 않은 종목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비중이 거의 없거나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 인프라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수소 전기차를 그 아주 대중화 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인프라가 중요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수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라든지 또는 그와 기반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제 깔려져야, 인프라가 깔려져야 수소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거지. 지금 전기차도 사실상 충분히 인프라가 깔렸다 보기 어렵죠. 지금 많이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반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은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수소 전기차는 더하죠. 하지만 다르게 또 생각해 본다면 수소 전기차가 앞으로 전기차와 함께 대체 에너지 차량으로 크게 각광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인프라가 반드시 더 크게 확대돼야 된다. 성장성이 어느 정도 기대되는 그런 또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자꾸만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종목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볼 만한 종목은 효성이라는 이름이 달린 기업들, 그죠? 효성첨단소재라든지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두산피오셀 이 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효성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조금 연한색으로 칠을 했죠, 그죠? 효성첨단소재 같은 경우도 코카의 핵심 주도주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이아 할 때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상당히 중요한 핵심 주도주예요. 큰 수익을 가져다 준 고마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물량을 크게 줄일 이유도 전혀 없는 종목이지만 신규 접근하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노란색을 연하게 칠을 했고요. 그 외에 효성화학이라든지 효성중공업, 두산퓨얼셀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타이밍이 나올 때마다 접근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또 그렇게 한번 쭉 연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들이 또 좋은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들께 또 개별 종목 영상을 준비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 인프라에는 특히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두산피오셀을 관심 종목에 한번 담아두 보시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섹터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게 근자재 철근인데요. 근자재 철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근자재 철근은 지금 조금 추세가 약간 하방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죠? 저점을 조금 낮췄는데 지금 다시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 상승의 기운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최소한 50%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해낼지 지금 조금은 그러니까 약간 철거는 이제 물론 그 건설주와 함께 부수적인 그죠? 뭐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SOC에 관련된 그런 쪽의 어떤 부분이고 또 철강 산업하고도 또 연관이 또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원자재적인 성격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니켈이나 알루미늄보다는 그죠? 구리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한 발짝 물러나 있긴 한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면 많은 종목들은 아니고요. 철강 관련 종목은 세 종목을 보고 있는데 대한제강, 한국철강, 그다음에 키스콜딩스인데 키스콜딩스는 아니고요. 저는 관심 종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대한제강과 한국철강, 특히 대한제강은 한동안 많이 또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종목은 약간 노란색이 연하게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성장성을 담보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그냥 한번 참고 삼아 볼 종목이다. 왜냐면 이 섹터가 좋기 때문에 그 섹터에 포함된 종목이니까 한번 살펴볼 정도의 수준이지 그렇게 강력하게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수소전기차에서 이어지는데 기타 부품에 해당하는 종목인데 상당히 많은 종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 계속해서 추세를 상방으로 가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성이 담보되는 그런 섹터다. 그래서 지금 많은 종목, 48개 종목을 제가 여기에 관리 대상으로 삼고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종목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느냐. 전체는 다 못 보고요. 뭐 또 나오네요, 그죠? 효성첨단 소재. 그다음에 코롱인더, 그죠? 코롱인더. 근데 코롱인더도 제가 약간 노란색을 연하게 칠해놨죠. 효성첨단 소재도 사실은 이게 이렇게 진한색이 되면 안 되고 약간 연한색으로 제가 바꿔놓을게요. 그래야 구분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다소 높은 위치에 있고,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 내 2위에 해당하는 그동안 성장성을 많이 보였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승분이 조금 많이 오버돼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하기 때문에 약간 노란색을 칠을 했고요. 연한 노란색을 칠을 했고, 그 외에 조금 관심, 이 수수전기차 기타 부품 내에 관심 가질 만한 그 종목은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코엘 패션, 왜 패션 회사가 전기차 기타 부품에 포함이 돼 있나, 뭐 이렇게 또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꼭 패션 회사라고 해서 뭐 전혀 그 수소 전기차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사업 영역 중에 그런 또 내용을 담고 있으면은 그 섹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타 부품 코엘 패션은 주로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제 그 주로 그 전자 산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패션 산업이 주고요. 전자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뭐 저항기라든지 컨덴서 제품 이런 것을 생산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걸 가지고 수소 전기차용 뭐 어떤 부품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 기타 부품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콜 패션인데 왜 여기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에 포함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름에 한정되게 볼 필요는 없다. 그죠? 그다음 뭐 한온 시스템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고, 또 수소 전기차 기타 부품에 납품하는 또 그런 종목이고요. 효성중공업, 자화전자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끊임없이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하나도 제가 약간 노란색 연하게 칠해놨죠. 오늘 조금 관심 종목보다 이긴 하지만 조금 비중이나 어떤 관심도를 좀 떨어져도 될 만한 종목이고, 여기 좀 진하게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코엘 패션, 한온 시스템, 효성중공업, 자화전자만큼은 뭐 좀 이렇게 더 집중도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비처금속 니켈은요, 그냥 생략할게요. 이건 뭐 특별하게 관심 종목이 저한테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섹터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 세 종목이 관리되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지켜볼 만한 종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원자력, 이번 주에 또 원자력도 좀 갑자기 뻥 뜨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동안 한동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지난 5월, 6월부터 쭉 보여왔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강한 급등세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게 진짜 계속 연결될 만한 소재가 있는지, 연결될 만한 섹터적 재료가 있는지 그걸 제가 아직 확인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지난주에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이 원자력 쪽에 제가 특별하게 관심 종목으로 둘 만한 종목은 한 종목이 지금 관심 종목으로 담을 만한데요. 그 종목은 뭐냐면 14종목이 이 원자력 섹터에 제가 관리를 하고 보고 있는데, 뭐 그중에 가장 핫한 거는 한전기술 같은 게 가장 핫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저는 최근에 이 한전 KPS가 좀 특별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한전 KPS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담아 두시고 한번 보실 만하다. 원자력 섹터 내에서는 그래도 이 한전 KPS를 특별히 더 관심 가지고 가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볼만한 섹터는요. 자전거 섹터가 있긴 한데, 요거는 뭐 특별하게 제가 일단 볼만한 관심 종목은 아직 없고요. 일단 그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쭉 가서 특별하게 볼만한 게 수소전기차. 수소전기차가 지금 계속 지난주에 좋았기 때문에, 또 수소전기차 중에서 또 볼만한 게 이제 이 연료전지 부분인데요. 수소전기차 내 연료전지 부분인데, 여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아까 뭐 말씀드렸던 수소전기 인프라라든지 기타 부품에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와 또 연결되지 않은 같이 겹치지 않는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은 현대모비스, 그죠?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S&T 모티브라는 종목, 이 두 종목을 조금 관심 가지고 볼 만하다.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수소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지난주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또 자동차 섹터에 대한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부품주들이 상당히 많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이 거기 있었죠. 근데 이 현대모비스가 비단 그 자동차 부품주 단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수소전기차 연료전지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소전기차도 같이 보시면서 현대모비스 보시면 좋겠고 SNT 모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물론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면서도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쪽에 섹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섹터 내에서는 현대모비스, SM 모티브 이렇게 두 개 종목을 보면 되겠고요. 코롱인더하고 두산표스는 이미 다른 섹터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코롱인더 그다음에 두산표스, 현대모비스, SM 모티브를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속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갖고요. 뭐 요즘에는 이제 거의 한 2,500, 뭐 3,000개 가까이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물론 뭐 스펙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포함시켜서 그 정도 숫자인데요.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강하고 힘이 좋은 섹터 내에서 또 그 중에서 요즘에는 작년하고 달리 섹터가 오른다고 해서 강한 섹터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그 순환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잘 가는 놈은 잘 가고 못 가는 놈은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또 강하고 또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좀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종목들을 내 관심 종목에 잘 집어넣어 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종목들을 쭉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뭐 당연히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종목 넣어놨다가 공부도 해보시고 또 혹시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특징주들 또 제가 공략하거나 할 때 이런 특징주를 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는 어느 정도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 반등이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번 주 특히 이제 한 주를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에너지 정도의 에너지 상의 어떤 움직임으로 봐서는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ADR 지표 같은 경우를 봐서라도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금방진 추측에 불과하고 그냥 시장이 가는 방향을 확인해 가면서 거기에 맞게 따라간다, 대응한다 하는 그런 자세로 매매를 임해야 손해를 크게 보지 않거나 또 이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을 봤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여러 섹터들이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섹터들이 있죠. 밑에 순위가 좀 떨어지더라도 여러 섹터들이 지금 있습니다. 뭐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면 아까 잠깐 스킵했던 자전거 섹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또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품도 지금 다시 상승으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또 자동차 대표주, 골프, 또 발전 태양광 쪽, 홈쇼핑, 취업 일자리, 그다음에 뭐 음식류, 특히 주류 음식류, 또 신발 소재 제조, 카지노, 뭐 이런 업종들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설비, 이런 업종들이 또 좀 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셔서 제가 게시판에 가시면은 우리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시면은 매주 그 순위를 링크를 걸어 놓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서 특히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계속 상승의 에너지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업종 테마들은 한번 눈여겨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것이 이렇게 파란색이나 또는 연두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좀 아직까지 어떤 추세를 정확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을 손을 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시고 항상 주도적인 위치에서 따라가야지 뭐 떨어지고 있고 힘없이 점점 꺼지는 거 지켜봐서 뭐 합니까? 그죠? 힘이 있고 잘 나가는 놈들을 따라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섹터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쿨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